안녕하세요. 테리니 아빠입니다. 오늘은 어떤 업종으로 이제 뜯어내야 될까? 그리고 그래도 들고 가야 될 업종이 뭘까? 이런 이제 고민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아직은 저는 현금 비중을 막 너무 확대해야 된다. 이미 확대하기에는 좀 늦었다라고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에 대해서 이제 기술적으로 그리고 계량적으로 데이터를 보고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속의 엑셀 파일은 유튜브 멤버십 회원분들께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해놨고요. 라떼 이상 회원분들은 비공개 텔레그램 채널에도 참여 가능합니다. 초대 주소는 회원 전용 게시물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다만 유사 투자자문 법령으로 인해 댓글 기능을 정지해 놓았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피어인 그리드를 이렇게 구글 콜앱에서 돌리고 있고 이런 코드들은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보시게 되면 최근에 미국이 이제 바닥권에서 좀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한국 시장이 그렇게 큰 조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국의 피어인 그리드도 이렇게 미국이 이제 올라오고 있으니까 미국이 꺾일 때까지는 한국은 유지하자 뭐 이런 이제 마인드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갑작스럽게 또 흘러내리고 이게 흘러내릴 때도 보면 이 코스닥의 피어인 그리드 오실레이터가 나름 이제 바닥권이니까 저는 이제 코스닥 쪽으로 그래도 도망가면 되겠지. 그래서 코스닥의 이제 바이오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자. 뭐 이런 이제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텔레그램에도 그렇게 올려드렸는데 이게 이제 공교롭게도 한 번 더 떨어졌죠. 한 번 더 떨어지면서 시장이 커렉션이 생겼고 문제가 이제 금리 인하가 생각처럼 안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면서 시장이 이제 갑자기 뒤집기가 더 세게 들어왔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 더 떨어지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한국의 시장이 조금 힘들어지는 구간이 저는 다음 주 정도까지면은 나름 이제 바닥권으로 진입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이제 코스닥도 먼저 미리 떨어져 있는 모습도 있고 해서 다음 주 정도만 참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미국의 피어앤 그리드가 오실레이터가 올라가고 있는 국면이니까 이 올라가는 국면에서 이게 떨어져도 좀 완충 효과가 있지 않겠냐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뭐 아닐 수도 있고요. 그래도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좀 도려내서 보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추세 판별기라고 이제 저는 이걸 쭉 돌려보는데 이제 시장에 한번 충격을 받고 나서 그 중에서 가장 충격을 받을 때 대장주들 그동안 있었던 대장주들을 딱 체크를 해봐야 되고 그 대장주들이 이제 매도 시그널이 이제 떴냐 안 떴냐 이걸 위주로 이제 보려고 합니다. 매도 시그널은 보통 이제 제가 기준으로 삼는 10주선에 의미 있는 거래량으로 매도가 나올 때 이제 저는 이제 매도 시그널이 뜨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걸 이제 CMF에다가 그리고 나서 이걸 테스트 해보면은 그래도 꽤 이제 백테스트 상에서 성과가 나더라. 개별 종목들을 좀 돌려보면.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이게 피어앤 그리드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피어앤 그리드라고 공포앤 탐욕 지수인데 이거를 좀 개별 종목에 몇 개 이제 소스를 가지고 좀 응용해서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같이 한번 쭉 종목들을 돌려봤고 그 돌려놓은 것들은 일단 멤버십 회원분들이 모여있는 텔레그램에다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텔레그램에 있는 내용을 같이 한번 사진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보고 있는 게 방산입니다. 방산인데 뭐 한국항공우주 좀 괜찮을 거다라고 했더니 매도 시그널이 나왔어요. 그래서 전형적인 매도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다음 주에는 한국항공우주는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요거는 현대로템이고 여기 두 번째는 LIG 넥스원인데 둘 다 일단 매도 시그널은 안 나왔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고민해야 되는 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렇게 매도 시그널이 나올 정도면 시장의 방산업종들이 다 같이 좋아지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구나. 그러면 그나마 버티는 것들 위주로 좀 봐야 되는데 이 버티는 것을 보려면 수급이 비워져 있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현대로템이랑 한국항공우주 아니죠. LIG 넥스원이죠. 둘 중에서 현대로템만 지금 그래도 수급이 비워져 있어요. 게다가 수주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시장에서 먼저 반등을 난다면 방산에서 먼저 반등이 난다면 그 폴란드 2차가 터진 현대로템이 먼저 반등이 나와야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방산을 가지고 있다면 현대로템으로 몰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게 전력기기예요. 전력기기는 이게 현대일렉이고 LS일렉이고 산일전기고 효성중공업이고 일진전기입니다. 전부 다 지금 매도 시그널이 안 나왔어요. 좀 전에 우리가 방산을 봤을 때는 방산에는 매도 시그널이 나오는 종목이 대표 종목 중에서 두 종목이나 있었죠. 근데 이제 전력기기 쪽에서는 여전히 매도 시그널이 없고, 아시다시피 전력기기는 미국에서의 AI 관련된 행정명령이 7월 중순이나 7월 말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전력기기 쪽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미국에서는 이튼 코퍼레이션 이런 종목들은 한국처럼 막 급락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대부분의 이제 산업재 쪽에서는 가장 나은 게 지금 전력기기가 힘이 좋은 상황이고, 전력기기가 힘이 좋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으로 지금 버티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내려가서 보게 되면 이건 조선입니다. 조선이 제일 심각해요. 조선은 이거 하나오션 매도 시그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삼성중공업입니다. 매도 시그널 나왔고요. 요거는 현대중공업. 여기 매도 시그널 나왔죠. 그리고 한국조선해양 매도 시그널 나왔고요. 지난주에 금요일날 기준이에요. 이것도 매도 시그널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현대미포예요. 그래서 조선은 확실히 지금 뭔가 시그널이 안 좋아요. 그래서 마지막은 이제 현대마린솔루션인데, 지금 대표적인 어떤 조선주들이 매도 시그널이 너무 많이 나와서 조선업종은 확실히 포트폴리오에서 뜯어내야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 조선 쪽은 왜 그럴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좀 찾아보면 이제 이런 뉴스가 가장 있어요. 상반기에 수주량이 좀 줄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시장이 뭔가 삐걱거릴 때 조금 이제 그래도 수주가 채워지겠지 이렇게 안 기다려주고 패버린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매도 시그널이 확실히 나왔기 때문에 이걸 보수적으로 봐야 되고, 오히려 이런 이 피어앤그리드가 과매도까지 떨어지면 그때는 조선주를 좀 볼 수 있겠죠. 그때는 제가 생각에는 한 8, 9월 정도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다시 조선주로 포트폴리오를 집어넣더라도 다음 주는 포트폴리오에서 조선주는 다 뜯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그다음 바이오는 좀 개별적으로 보긴 해야 되는데, 바이오에서 이제 보게 되면 알테오제는 지난번에 이제 매도 시그널이 나오고 나서 매도하고 매수 나오고, 그러니까 여기죠. 매수하고 잘 가다가 여기서 매도가 나온 거고, 다시 한번 매수가 나왔다가 여기 매도가 나왔고, 여기서 매수가 나왔는데 매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번 더 치고 가면서 뭔가 매수 시그널이 나올 것 같다가 시장이 좀 휘청했죠. 그렇지만 피어앤그리드는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으니까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D&D 파마텍은 아직 꺾인 건 없어요. 꺾인 거 없기 때문에 요건 그대로 들고 가도 괜찮겠다. 근데 문제는 ABL 바이오예요. ABL 바이오는 매도 시그널이 확연하게 찍혔어요. 그래서 ABL 바이오를 뭘로 바꿔야 되냐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보르노이가 낫다. 보르노이는 오히려 매수 시그널이 발생한 바이오 기업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거는 리가켄 바이오는 여기도 매도 시그널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올라오고 있으니까 그나마 나은 편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일 나쁜 게 지금 ABL 바이오죠. ABL 바이오는 피어앤그리드도 내려오고 있고 매도 시그널까지 터졌어요. 그래서 가급적으로 포트폴리오에 바이오를 들고 있다면 ABL 바이오를 보르노이로 바꾸는 어떤 그런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인데, 반도체는 이제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만 일단 볼게요. 하이닉스고, 이게 먼저 하이닉스는 매도 시그널은 없어요. 아직 그 추세가 우상향하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는 거고, 이게 그 피어앤그리드가 이렇게 길게 유지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봐야 되는 거다. 삼성전자는 바닥에서 매수 시그널이 간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최근에 승률이 낮았거든요. 요때 이제 매도하고 나서 매수가 한 번도 안 나왔다가 요때 이제 처음 매수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금방 매도가 나왔고 매수 나왔고 요때 매도가 나와서 별로 이제 먹은 건 없죠. 근데 간만에 이제 매수가 이제 성공한 건데, 이게 이제 피어앤그리드가 좀 채워질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걱정인 게 뭐냐면, 지난주 금요일에 신고가를 갱신하다가 밀어버리는 어떤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은 신고가를 갱신하다가 음봉이 나오면 들고 있던 어떤 주체가 세게 굉장히 판 거라서 결국은 이제 며칠 정도 더 밀릴 수가 있는 어떤 리스크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며칠 정도 좀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저는 하고 있고, 그래서 반도체는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 반도체 또 그 이외의 종목들 중에 CCL 수출이 좋은 두산은 아직 매도 시그널이 없습니다. 좀 전에 조선 이런 것들은 막 매도 시그널이 터져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거는 한미 반도체, 이것도 최근에 매수가 나오고 나서 아직 매도 시그널이 없어요.
그리고 한솔케미칼 이런 것들도 최근 실적 좋다고 했는데 매도 시그널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에서 관세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 자세히 보시면 수급도 잘 들어오고 힘이 셌었던 종목들이 다 중국에다가 뭔가 비즈니스를 하는 소부장 회사들이 꽤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한솔케미칼도 소부장 쪽에서는 최근 이제 수출 데이터도 보니까 수출 일평균 수출 중량이 늘어나 있어가지고 소부장 쪽에서는 그래도 좀 괜찮은 흐름이 지속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내려가서 보게 되면 이제 소비재 쪽이에요. 소비재 쪽에서는 이쪽이 훨씬 낫습니다. 예를 들어 삼양식품이나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글로벌 텍스프리예요. 그리고 여기도 보게 되면 이게 APR이고 이거 실리콘2입니다. 실리콘2 많이 떨어진 것 같지만 아직 확연하게 매도 시그널은 없어요. 다만 요 두 개는 수급이 빈집은 아니에요. 그래서 수급이 빌 때까지 좀 기다리고 싶은데 APR 이게 완전히 빈집은 아니고 얘는 이제 평균적으로 요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한 요 정도까지 떨어지면 좋겠는데 어쨌든 APR이랑 실리콘2는 지금 수급이 꺾여서 내려오고 있는 구간이라 요게 이제 내려오고 나서는 다음부터는 실리콘2를 해볼만 하겠죠. 그때까지 매도 시그널이 안 터졌다면. 그래서 매도 시그널이 안 터지길 좀 바라고 있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려가서 또 이제 보게 되면 엔터 쪽을 보게 되면 하이브만 지금 셀 시그널이 나와 있고 하이브에다가 여기 누구냐 SM 그리고 JYP가 매도 시그널 터져 있어요. 그래서 결국 지금 블랙핑크 효과가 기대되고 있는 YG 엔터와 YG 플러스 요 두 개만 그 소비재 쪽에서는 엔터에서는 YG 쪽만 지금 끌고 가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전까지만 일단 좀 체크를 했는데 원전에서는 둘 다 지금 매도 시그널은 없습니다. 첫 번째가 두산 에너빌리티고 두 번째는 현대건설이에요. 이게 이제 쭉 이렇게 유지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중간에 올라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피어인 그리드도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하여간 문제는 여기 둘 다 두산 에너빌리티나 이게 지금 수급이 차 있어가지고 수급이 좀 내려와야 돼요. 그 다음에 현대건설. 그래서 수급이 좀 내려오고 나서 그때 이제 문제가 없으면 그때 이제 매도 시그널이 없다면 저는 이제 요 두 개가 다시 한번 바운스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완전히 깨진 놈들은 아마 다음번 시장이 좀 괜찮아지고 주도주로 돈이 돌 때 세게 반등을 못할 것 같고 그게 저는 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이외에서는 그래도 전력기기가 괜찮고 그 다음에 원전은 수급이 좀 빈집이 되어야 괜찮고 나머지 엔터는 이제 이 뭐 악재 이슈 이제 지금 조사받고 있는 거랑 모멘텀이 없는 놈들 빼고는 YG 정도 유지해야 되고 화장품은 괜찮은데 수급 빈집을 좀 찾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 삼양식품이랑 글로벌 텍스프리는 수급이 비어져 있는 회사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 매도 시그널은 없다. 그래서 이쪽은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는 이제 아직 다 괜찮다. 반도체는. 그래서 반도체는 좀 보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바이오는 ABL 바이오가 제일 문제가 있다. 지금 시세상으로 500까지 겹쳐가지고 그걸 보로노이로 바꿔야 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조선은 너무나도 지금 다들 셀 시그널이 떠 있다. 똑같은 조건으로 똑같이 다 뽑은 것들이에요. 시가, 고가, 저가, 종가, 거래량 300일치 가지고 딱 뽑아놓은 거예요. 그걸 다 대입해가지고 여기 이제 이 초세 판별기 코드에다가 다 넣고 돌린 겁니다. 돌렸을 때 나온 결과 중에 제일 안 좋은 게 지금 조선이에요. 그다음 전력기기 버티고 있고 이 중에서 또 모멘텀이 그래도 7월 달에 있으니까 전력기기 쪽으로는 좀 대피해볼 만한 어떤 니즈가 있어 보인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방사는 지금 나토 정상회담 때문에 새로 나올 것 같아서 전 다 미리 다 줄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만약에 이제 시장이 다시 리바운드 하거나 뭔가 좀 조정을 받는 게 괜찮아지고 유럽에서 방산이 좀 괜찮아진다면 무조건 현대로템만 플레이해야 되겠다. 뭐 요렇게만 지금 머릿속에 정리하면서 아직까지 이제 현금까지 마련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고민을 했을 때 저는 이제 현금 마련하기엔 늦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꺾일 때 미리 현금을 마련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이제 요거만 믿고 있다가 이제 뭐 올라가고 있으니까 미국계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괜찮겠지. 그래서 그런 너무 좀 아니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만약에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 되면 7월 중순부터는 저는 좀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관세 협상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 완화될 수도 있고 거기에 부채 한도 협상도 마무리될 수 있는데 그 전에 저는 빠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야 이미 그 우려가 다 반영됐잖아. 그럼 이제부터는 다음번에 뭐가 세게 갈지 그걸 고민해야지라고 아마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다음 주에도 한번 이걸 뽑았을 때 매도 시그널이 확연하게 안 나온 것들이 있잖아요. 매도 시그널이 확연하게 나온 거는 좀 제껴두고 매도 시그널이 확연하게 안 나왔거나 매도 시그널이 나왔다면 충분히 이제 빠져가지고 이 피어 앤 그리드가 리바운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버티기 위해서는 강한 놈들로 지금 버티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매도 압력이 순간적으로 줄어들면 뭔가 이제 시장에 문제가 없어서 매도 압력이 순간적으로 줄어들면 잘 버텼던 놈들 중에 반등이 세게 나는 거예요. 왜냐면 많이 빠진 거는 새로운 매수 유입이 들어와야 되지만 잘 버티는 것들은 매수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건데 매도가 완화되면은 바로 튀어버리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매도 시그널이 터진 놈들보다 매도 시그널이 안 터진 놈들이 아마 세게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셨으면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말이 꼬이네요.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